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슈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 좀 여쭤볼 텐데, 최근에 캐나다 헬스 유튜버가 가수 김종국 씨에 대해서 약물 의혹을 제기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물론 김종국 씨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꾸준한 운동으로 만들어진 몸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에 그 헬스 유튜버는 김종국 씨와 관련된 영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남성 호르몬이 좀 이슈가 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종국 씨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이슈가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최근에 알았어요. 네. 네, 뭐 김종국 씨가 어쨌든 뭐 우리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는 저도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이게 뭐 결국은 이제 그 원인은 그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근육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근육이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좋은 근육이 저렇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제 나이가 넘어감에 따라서도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유튜버 캐나다 쪽 사는 사람 같은데 네. 이 사람이 지금 제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솔직히 영상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주로 제기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호르몬 수치 때문에 이 호르몬 수치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없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뭔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조건 이루어졌던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그때 김종국 씨가 아마 9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용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중 농도죠. 그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제 그 정도 수치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외인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제가 이제 제 경험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유튜버는 어쨌든 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본인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냥.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르몬 수치 갖고 무조건 이거는 의인적인 게 들어간 거다라고 한 건데 뭐 일단 그 수치로만 봤을 때 이게 김종국 씨가 뭘 외인적인 걸 주입을 한 거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호르몬 레벨이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아침 7시에서 한 10시 정도가 제일 좀 피크로 올라가다가 이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재는 거랑 저녁에 재는 거랑 자기 전에 재는 거랑 완전 수치가 원래 달라지고요. 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 우리가 보통은 정상 수치를 뭐 그 2.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3.5 이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그 높은 쪽의 수치 최고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왔다 갔다 해요. 평균이 그렇죠. 더 중요한 거죠? 평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낮은 수치가 좀 중요한 거예요. 낮은 수치.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쟀는지 모르겠지만 9가 넘는 9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정도는요. 일반 사람들도요.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 안 하고요. 그런 사람들도요. 좀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거나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도요. 충분히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남성 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게 꼭 좋은 걸까요?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적으로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더 남성답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남성답다는 게 뭐냐? 조금은 더 우리가 남성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약간 더
과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좀 저돌적이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 성기능도 왕성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남성다움이라고 봐야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경향이 당연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남성이라고 하면 그 수치가 높게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남성다움이 더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그 근육을 키우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다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남성다움을 더 보여줄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점점 남성다움이 떨어집니다. 남자들도. 여성 예. 호르몬도 같이 좀 늘어나서 좀 중성적이 된단 말도 들었거든요. 예, 이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 중에 일부가 우리가 이렇게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요. 그게. 그럼으로써 심지어는 그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여성화가 되거나 또 여성형 유방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차 우리가 남성다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점점 더 소극적이 되고요. 남자가. 그렇죠? 뭔가 약간 더 모든 것에 좀 더 두려워하고, 뭔가 새로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점점 더 약간 여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이지 않고 자꾸 좀 소극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좀 피로에 쉽게 지치고, 자꾸 이제 이렇게 또 감정의 기복도 생기고 훨씬 더 기복이 생기죠. 그리고 우울증도 약간 생기는 것도, 우리 여성 호르몬 부족한 것도 여성 갱년기도 비슷한 거잖아요. 네.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우울증,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남성 호르몬들이 보통은 이제 갱년기가 됐을 때 그런 남성 호르몬들이 뭔가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과 또 가족들을 같이 봤을 때 가족들은 그런 걸 느끼거든요. 느끼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게요, 뭐 단순히 뭐 남자로 봤을 때는 뭔가 발기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성욕 감퇴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귀찮고 그냥 별로 성욕이 없는 거죠. 별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보충을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부간의 교류나 또 공감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이런 성생활도 좀 원활하게 되잖아요. 수치가 올라가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한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남자한테, 특히 그렇군요. 이제 50대 이상의 남자 환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좀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분명히 이제 뭔가 조금은 더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좀 그런 젊었을 때와 버금가는 그런 뭔가 활력 있고 활기찬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또 남성 갱년기 증상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또 비뇨기과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남성 호르몬은 일단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저는 정기적으로 50대 이상 넘으셨을
이제 그런 시기 때는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부부 관계가 계속 잘 이루어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소극적이 되고 약간 좀 뭔가 자꾸 피로하고 어떻게 보면 정기 검진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하는 부분하고 좀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뇨기과에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기능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액 검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레벨도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성기능에 대한 부분들,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성적인 활동, 그 다음에 성욕 이런 부분들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형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좀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호르몬적인 변화나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면은 또 개선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강 특집 전문의를 만나다 비뇨기과 전문의 황인성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뭐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아는 내용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또 이제 일반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좀 더 이런 건전한 좀 풍토를 좀 조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좀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조금은 더 제가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솔직히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내용이 뭐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원하신다면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오늘 황인성 원장님과 함께 정말 궁금하지만 어디에도 물어볼 수 없었던 또 그런 남성들의 고민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건강 특집 전문의를 만나다 오늘 비뇨기과 전문의 황인성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